세상은 반복이 만듭니다. 습관도 반복이, 성공도 반복이 만들어낸답니다. 듣고 또 들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민법, OX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은 법률 행위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 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 사람의 지인이냐 아니면 표시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바로 법률 행위의 해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법률 행위는 실제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 즉 진의를 대상으로 주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는 당사자 내심의 효과 의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속마음보다 실제로 말이나 글로 표현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법률 행위 해석의 대상은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내심의 진의를 알고 있을 경우 진의에 의해 해석하여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상대방의 진의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 하고 상대방의 객관적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규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즉 표시되어진 규범적 해석이죠. 특수한 경우, 즉 진의를 알고 있는 경우 자연적으로, 즉 진의로 해석하게 되어진답니다. 네 번째, 갑과 을은 그림을 740만원에 팔기로 합의하였지만 계약서에 470만원으로 기록하였다. 이때 거래 금액은 계약서에 기록된 470만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상호 합의가 없었고 논의가 없었다면 표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진의를 알고 있었다면 진의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의 문제에서는 진의를 살필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표시되어진 대로 계약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답니다. 다섯 번째,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외부로 표시된 행위보다는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옳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진의를 알고 있을 때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옳답니다. 그러나 상호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규범적 해석, 즉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해석함이 옳답니다. 위의 문제에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외부로 표시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6번째, 자연적 해석은 진의대로 해석하므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표의자의 입장에서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적 해석은 표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내심적 의사까지 밝힘으로써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7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도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신분 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인 경우 자연적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답니다. 신분은 표시되어진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표시를 잘못하였더라도 진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번째,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 토지를 대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에 Y 토지로 오표시하였고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때 X 토지에 대한 거래는 유효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합의에 의한, 즉 진위의 X 토지에 대한 거래는 유효하나 오표시된 Y 토지 거래는 무효로서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도자 갑은 Y 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9번째,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 토지를 대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에 Y 토지로 오표시하였고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때 거래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Y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 성립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Y 토지가 제3자, 즉 전득자 병에게 매도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거래가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X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답니다. 10번째, 전세권자, 행위자 갑은 을의 명의를 빌려 전세권 설정자, 즉 상대방 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행위자 갑과 상대방 병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다면 전세금은 행위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여기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실제 전세권자를 우리는 행위자라고 하고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상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권자, 행위자 갑과 상대방 병의 의사가 일치되었다면 두 사람이 일치된 의사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즉, 일치되어서 그 의사가 행위자에게 주기로 일치되어졌다. 또는 명의자, 을에게 주기로 했다. 일치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즉 집주인이죠. 전세권 설정자.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11번째,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합리적인 행위자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 즉 상대방이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세권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결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12번째, 전세계약에서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합리적인 결정이죠. 결정에 따라서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에 의해, 즉 집주인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하면 된답니다. 13번째,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함에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권의 존재, 부존재와 상관없이 본인과 상대방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거래를 대리하기 때문에 거래의 당사자는 본인이 되어진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 되어진답니다. 14번째, 부동산의 경매에서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과 상관없이 명의자가 적법하게 취득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 경락대금 부담자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본답니다. 15번째, 예금 거래에서 갑은 을의 명의로 예금 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한 경우 금융기관은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자가 당연히 당사자가 되어진답니다. 16번째, 법률 행위의 해석의 대상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아니라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을 경우 내심적 효과 의사가 기준이 되어진답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관념적 해석이 법률 행위에서 적용되어진답니다. 17번째,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인 진의를 상대방이 아는 경우에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진의를 알았을 경우 내심적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답니다. 18번째,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실제로 표시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말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표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답니다. 19번째,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 토지의 지분 등의 착오를 일으켜 Y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X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보표시 무효의 원칙에 의해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Y 토지에 관한 이전 등기는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20번째,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 토지의 지분 등의 착오를 일으켜 Y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Y 토지 거래가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답니다. 이때 매수인은 X 토지를 매도인에게 X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Y 토지 소유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21번째,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 토지의 지분 등의 착오를 일으켜 Y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때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보표시 무효에 대한 거래이므로 X 토지에 대한 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본답니다. 22번째, 갑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규범적 해석 방법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진위를 따른 해석은 자연적 해석, 표시에 의한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랍니다.
그러므로 690만 원에 표현한 대로 계약이 성립되어졌다면 규범적 해석이 되어지겠지요. 23번째,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갑이 아닌 을로 본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경매에서는 명의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진답니다. 24번째,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을 거쳐 을 명의의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자금 출연자는 갑이지만 을이 실명 확인을 거쳐서 을의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실명 확인이 된 을이 예금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진답니다. 25번째,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의 주 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을 해준 경우 을은 대출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여기서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갑과 은행이 상호 양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양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명 확인입니다. 그래서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래 속에 숨어있는 진위를 기준으로 해석하여 갑을 그 당사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을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만약에 을이 실명 확인을 하였다면요, 당사자는 을이 되어집니다. 26번째,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이때 당사자는 X 토지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 토지에 대해서는 유효, Y 토지에 대하여서는 무효로 인정되어지며 둘 다 취소할 수는 없답니다. 매수인 갑은 을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고 노력하는 당신은 진정 당신의 꿈을 이루어내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본 사이트는 민법 OX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